스산한 공기가 감도는 2025년 서울의 어느 디자인 회사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 박지훈은 자신의 책상에 앉아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28,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력을 가졌지만 그의 어깨는 늘 구겨진 종이처럼 움츠러들어 있었다. 남들보다 조금 더 햇볕에 그을린 듯한 건강한 검은 피부톤, 풍성한 곱슬머리는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고 그 시선 속에는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했다.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차별과 편견은 그의 내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고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서는 법 대신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는 것을 택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아트 커뮤니티 아트리움. 그곳만이 지후가 유일하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이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였다. 닉네임 이카루스로 활동하는 그는 그곳에서만큼은 날개를 단 듯 자유롭게 자신의 예술 세계를 펼쳐 보였다. 고요한 사무실에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갈랐다. 새로 부임한 디자인 1팀 팀장 최유진이었다. 30 중반의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관리된 모습으로 값비싼 명품 정장은 그녀의 차가운 카리스마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하얗다 못해 창백해 보이는 피부와 날카로운 눈매는 첫인상부터 사람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훑어보며 간단한 인사를 건넸지만 유독 지우의 앞에서 잠시 시선이 머물렀다. 불편한 침묵. 그것은 앞으로 지우에게 닥쳐올 불행의 서곡과도 같았다. 박지우 씨라고 했죠? 포트폴리오는 나쁘지 않더군요. 이 정도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은 되겠어요. 최 팀장의 목소리는 꿀을 바른 듯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가시는 지우의 심장을 정확히 찔렀다. 이 정도면이라는 말.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다. 명백한 무시이자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행위였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였다. 고등학교 시절 믿었던 친구가 그의 피부색을 놀리며 너 같은 애랑 같이 다니는 거 창피해 라고 내뱉었던 그날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숨이 막혔다. 최 팀장은 보란듯이 자신의 화려한 경력과 해외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 수상 경력을 늘어놓으며 팀의 기강을 잡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유창했고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은 항상 지후를 향했다. 지우가 제출한 시 안에는 어김없이 창의성이 부족하다, 트렌드를 읽지 못한다, 이런 수준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신기하다는 식의 인격 모독에 가까운 피드백이 따라붙었다. 반면 다른 팀원들의 평범한 아이디어에는 과장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지후의 유일한 버팀목은 입사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인 김민준이었다. 외향적이고 정의감 넘치는 민준은 최 팀장의 부당한 처사를 볼 때마다 지우 대신 화를 내주었고 그의 재능을 진심으로 인정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지후야, 저 여자 말 신경 쓰지 마. 내 실력 내가 제일 잘 알아. 분명 질투하는 걸 거야. 민준의 따뜻한 말에 지우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검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아트리움에 접속해 익명의 네티즌들이 보내주는 찬사와 격려의 댓글들을 볼 때만 잠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 신제품 라인 공종존의 디자인 공모전이 열렸다. 인간과 자연, 과거와 미래의 조화로운 공존을 테마로 하는 이 프로젝트는 회사 전체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지우는 이 공모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밤낮 없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스케치를 반복했다. 그의 검은 피부색도 내성적인 성격도 과거의 트라우마도 잊은 채 오직 디자인에만 몰두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혁신적이고 아름다운 컨셉을 완성했다. 빛과 그림자, 전통적인 한국의 미와 미래적인 첨단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이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공모전 마감일 아침, 지우는 최 팀장에게 결과물을 제출했다. 최 팀장은 지우의 디자인을 한참 동안 말없이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지만 순간적으로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박지우 씨, 이건 좀 실망스러운데요. 최 팀장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전체적으로 너무 아마추어 같고 우리 회사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번 공모전은 그냥 경험 삼아 다음 기회를 노려보는 게 좋겠네요. 청천벽력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아무리 최 팀장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해도 이 정도의 결과물을 이렇게까지 폄하할 줄은 몰랐다. 그는 반박하려 했지만 목구멍에는 뜨거운 돌덩이가 걸린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창백하게 굳은 얼굴로 최 팀장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후 공모전 결과 발표 프레젠테이션이 열렸다. 놀랍게도 최 팀장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했다며 하나의 컨셉을 발표했는데 그것은 지후가 제출했던 공존의 핵심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차용하고 디테일만 살짝 바꾼 것이었다. 심지어 지후가 밤새 고민했던 디자인 철학까지 마치 자신의 생각인 양유창하게 설명하고 있었다. 지후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그를 집어삼키려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벽에 막힌 듯 터져나오지 않았고 그의 존재는 마치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다. 최 팀장의 프레젠테이션은 임원들의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녀는 역시 최유진 팀장이라는 찬사와 함께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날 밤 지우는 텅 빈 작업실에 홀로 남아 찢어진 스케치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꿈, 그의 열정, 그의 존재 자체가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다. 아트리움에 접속해 익명으로 이카루스의 날개가 꺾였다는 짧은 글을 남겼다. 위로의 댓글들이 쏟아졌지만 지후의 마음은 쉽사리 치유되지 않았다. 민주는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며 분노를 금치 못했다. 그는 지후에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내가 도울게라며 그를 다독였다. 지우는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지후가 아트리움에 올렸던 공존의 초기 컨셉 아트는 뜻밖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환경 문제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해외 아티스트 엘리오가 자신의 SNS에 지후의 작품을 공유하며 이름 모를 한국의 아티스트에게서 깊은 영감을 받았다. 그의 작품에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과 따뜻한 시선이 담겨 있다는 극찬을 남긴 것이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좋아요와 공유를 기록하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국내 언론에서도 얼굴 없는 천재 디자이너 이카루스에 대한 기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지후는 이 사실을 민준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익명의 성공이었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꺼져가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의 자신과 이카루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최유진 팀장 또한 이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이카루스라는 이름과 공존이라는 컨셉이 자신이 발표한 프로젝트와 유사하다는 점에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설마 박지우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를 정확히 읽어냈다고 자만하며 이카루스라는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는 질투심과 경쟁심을 불태웠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은 고스란히 지후를 향한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괴롭힘으로 이어졌다. 최 팀장은 지후에게 일부러 누구도 성공시키기 어려운 프로젝트, 예를 들어 까다롭기로 소문난 회장의 개인 미술관 리모델링 디자인 같은 업무를 떠넘겼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짧은 마감 기한과 최소한의 지원만을 제공하면서였다. 그녀는 매일같이 지후의 작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사소한 부분까지 트집을 잡았고 다른 팀원들 앞에서는 박지우 씨 때문에 우리 팀 전체의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저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는 식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주었다. 심지어 다른 팀원들에게 지후와 협력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까지 가하며 그를 철저히 고립시켰다. 지후는 매일 밤샘 작업을 이어갔지만 육체적 피로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최 팀장의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과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그의 목을 조여오는 듯한 답답함에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민주는 그런 지후를 안타깝게 지켜보며 최 팀장의 만행을 세상에 알릴 방법을 모색했다. 그는 최 팀장이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직원의 아이디어를 가로채거나
부당하게 해고했던 사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퇴사한 직원들을 수소문하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지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팀장은 지후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예상대로 엉망이 된 회장 미술관 리모델링 프로젝트 결과 보고서를 지후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싸늘하게 말했다. 박지우 씨, 당신은 우리 회사에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군요. 이 프로젝트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팀 분위기를 망쳤으니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아니,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정식으로 해고 절차를 밟도록 하죠. 해고. 그 단어는 지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구겨진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최 팀장의 얼굴에는 잔인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마치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처럼 절망의 벼랑 끝에 선 지후.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지후야, 지금 당장 만나.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힘이 넘쳤다. 지우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민준을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만난 민준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자료들을 지후에게 내밀었다. 최 팀장이 과거에 저질렀던 아이디어 도용 사례, 피해자들의 증언 녹취 파일, 그리고 지후의 공존 프로젝트 초기 스케치 파일의 생성 날짜와 최 팀장이 해당 파일에 무단으로 접근했던 로그 기록까지. 그것은 최 팀장의 악행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다. 지후야, 이제 네가 선택해야 해. 이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칠 건지, 아니면 마지막까지 싸워서 내 자신을 증명할 건지. 민준의 눈빛은 진지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자료들을 넘겨보았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다. 그것은 분노이기도 했고 억울함이기도 했으며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이기도 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불안하고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다. 깊은 상처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던 자존감, 그리고 정의에 대한 갈망이 그의 눈 속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다. 싸울 거야, 민준아. 나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래.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최 팀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준비해온 자료들을 통해 지후의 무능함과 불성실함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며 그를 파렴치 안으로 몰아갔다. 인사팀 임원들과 다른 팀장들은 최 팀장의 현란한 언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후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지후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극도의 긴장감에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왔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의 시선은 정면에 앉은 회사 대표에게 향했다. 그는 대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미리 준비했던 원고 대신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무능함을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최 팀장으로부터 당했던 부당한 대우, 아이디어 도용, 그리고 끊임없는 심리적 압박에 대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회의실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 팀장의 얼굴에선 여유가 사라지고 초조함이 드리워졌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김민준이 증거 자료들을 제출했다. 지후의 공존 프로젝트 초기 스케치 파일의 생성 날짜와 최 팀장의 파일 접근 기록, 그리고 과거 최 팀장에게 아이디어를 도용당했던 다른 직원의 익명 증언 녹취 파일이 공개되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회사 대표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녀는 대표에게 작은 태블릿 PC를 건넸다. 태블릿 화면에는 지우가 이카루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온라인 아트 커뮤니티 아트리움의 운영자와 해외 유명 아티스트 엘리오가 보내온 영상 메시지가 재생되고 있었다. 아트리움 운영자는 이카루스 박지우의 뛰어난 재능과 성실함,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의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증언했다. 엘리오는 유창한 영어로 박지우의 공존 컨셉을 다시 한번 극찬하며 이러한 재능 있는 젊은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회사 측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영상 말미에는 아트리움 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지후 응원 메시지들이 이어졌다. 이카루스, 당신의 날개를 응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수많은 익명의 지지가 한 목소리로 지후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모든 증거와 외부의 강력한 지지 앞에 최 팀장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었다. 회사 대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최 팀장을 싸늘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과 분노가 역력했다. 대표는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잠시 보류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재조사를 지시했다. 지우는 떨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은 말없이 지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환하게 웃어 보였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듯했다. 철저한 재조사 결과 최유진 팀장의 모든 악행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그녀가 박지후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부하 직원들의 공을 가로채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회사는 즉시 최유진에게 중징계하면 처분을 내렸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던 그녀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박지후는 모든 누명을 벗고 자신의 명예를 되찾았다. 회사는 그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복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후는 정중히 거절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자신을 억누르고 상처받으며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지후의 용기 있는 행동은 회사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최 팀장과 같은 상사들의 부당한 처우에 침묵해야 했던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회사는 대대적인 조직 문화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떠받쳐지고 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김민주는 그런 지후의 결정을 누구보다 지지하고 응원했다. 그는 여전히 회사에 남아 지후가 뿌린 변화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두 사람의 우정은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변치 않고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지후는 퇴사 후 작은 작업실을 얻어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트리움 회원들이 보내준 작은 감사패와 응원의 메시지들이 소중하게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처럼 피부색이나 배경 때문에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청소년 디자이너 지망생들을 위한 무료 워크숍 계획서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지 않았다.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어느 맑은 봄날 지우는 새로 연 자신의 스튜디오 창가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불안감 대신 잔잔한 미소가 감돌았다. 문득 그의 휴대폰으로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다. 엘리오였다.